부서 안녕하세요. 치치엄마 학문산 도보 누나 최은정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올해가 황금돼지띠라고 해서 꿀꿀. 제가 오늘 황금돼지 한번 해봤습니다. 꿀꿀. 어떠세요? 조금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벌칙 인형 받는 거 즐겁게 받기로 했습니다. 어때요? 좀 분장 마음에 들어요? 네, 어울려요. 좀 말하기 좀 힘들어요. 코가 올라가지고. 돼지 같아요. 오늘 주제가 그거였죠? 산책을 겨울 산책. 겨울 산책 나가도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막 다 함께 멍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강아지 겨울 산책 나가면 안 된다를 주장할 거야. 겨울에 눈 녹일 때 염화칼슘이나 사가 어렸을 때 부동액 같은 걸 좀 넣잖아. 이것들의 성질이 대부분 강아지한테 굉장히 좀 해로운 성분. 사실은 뭐 사람한테도 좋지는 않은데 강아지한테도 유독 더 해로운 성분이 많다고 해. 특히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털에 엉겨붙었을 경우에 그게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강아지 발에 상처를 내거나 혹은 약간 물집을 잡히게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고 하더라고. 이런 걸 대비해서 신발을 신기고 산책을 나가도 된다라고 하는데, 산책 나가는 강아지들 대부분 신발을 안 신기고 나간단 말이야. 근데 그걸 겨울철에 맞춰서 신발을 신기고 나간다라고 하면 과연 산책이 강아지들이 즐겁다고 느낄까? 지금 현재 도보 신발 신기고 나간다라고 하면 도보가 과연 걸을까? 맞아. 로봇처럼. 이렇게 걷거나 이 신발을 벗기려고 애를 쓸 거란 말이야. 이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산책이 오히려 즐겁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는 겨울 산책보다는 오히려 그냥 집에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놀이활동이라든지 혹은 실내 애견 운동장에 방문해서 놀 수 있는 이런 활동을 주로 많이 시켜주는 게 대처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 난 겨울 산책 나가도 된다를 주장한 건데 당연한 거잖아. 맞지? 아, 당연한 거였나? 당연한 거여서 내복 좀 입고 겉옷 입고 패딩 입고 귀 시려운 그 날씨에 나가는 게 당연한 건가? 원래 겨울은 춥잖아요. 그쵸? 추운 날씨에 산책 나가도 똑같지. 일단 그리고 염화칼슘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에 눈 녹으라고 뿌리는 거잖아. 근데 반려견들이 평소에 산책하는 코스 어때? 풀밭이나 뭐 눈 이렇게 덮여 있어도 그 위에 잘 뛰어놀고, 굳이 뭐 아스팔트 위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 산책보다는 어차피 잔디밭이나 나무 많이 있는 데나 풀숲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걷기 때문에 거기에는 염화칼슘이 뿌려져 있을 확률이 적겠지. 그러니까 겨울 산책은 뭐 칼슘이 걱정돼서 나가지 말아야 된다 보다는 똑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 이유는 사회성. 겨울철에 춥다고 내내 나가지 않다가 봄에 따뜻한 날씨에 나가잖아? 꾸준히 사회화 교육을 한 아이들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겨울 전에 어린 강아지가 사회화 교육을 받고 사람한테도 괜찮고 강아지한테도 뭐 그렇게 경계심이 없네 하고 겨울철에는 추우니까 나가지 말아야겠다 하고 안 나가잖아? 봄에 나가봐. 다시 경계심을 보이면서 짖는 아이도 보이고, 겨울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2달에서 3달인데 그 기간 동안 안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실내에서 노즈워크나 뭐 후각 활동이라고 해도 산책이랑 다른 거 알잖아. 산책 나가서 그 5만 가지 냄새를 맡는 활동이랑은 또 다르지. 그래서 후각 활동은 뭐 실내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나쁘지 않지만 산책 대신에 실내에서만 보내는 거는 옳지 않다. 를 주장한다. 그치. 산책 나가야 한다.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산책이라는 개념을 아예 우리 집 안에서 혹은 실내에서만 포함한 게 아니라 뭐 운동장이라든지 강아지를 교류할 수 있는 활동들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다시 본다라고 하면 사회화 교육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닐 텐데, 나는 우리 치치 아기 때 애견 카페 데리고 가가지고 사회화 교육 거기서 시켰거든. 언니가 말하는 뭐 사회성에 대한 문제도 염려해서 말한 것도 있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거야. 우리 치치처럼 기관지가 약한 강아지들, 그러니까 강아지 감기라고 하지, 캔넬코프 잘 걸리는 애들이 있어. 기관지가 약한 아이들은 정말 온도랑 그 습도? 이 차이에 따라서 감기가 걸릴 확률이 뭐 배로 좀 증폭된다고 해야 되나? 난 그래서 치치 겨울철 되면 조마조마하잖아. 가습기 틀어놓고 춥지 않은지 콜록 한 번만 해도 얘 괜찮나? 난리 나지. 나는 언니가 말하는 애기 때 애도 실상 그런 기관지가 전체적으로 좀 약한 아이들일 거란 말이야. 애기니까.
그러면 이런 건강 상태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밖에 이렇게 춥고 습도를 맞춰줄 수 없는 이런 야외에 나가기보다는 실내에서 뭔가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온도 조절이 잘 되는 곳에서 교류 활동도 하고 사회화 교육도 한다라고 하면 난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런 질병적인 면을 본다라고 하면 나는 이런 추운 날씨에 산책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지. 치치처럼 기관지가 약하고 좀 털이 짧은 단모종 아이 같은 그치. 경우에는 염려스럽기는 해. 근데 그 외에 대부분 이중모를 가지고 있는 강아지들이나 사람과는 달리 온몸이 털로 덮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추위랑 개들이 느끼는 추위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책은 나가야 한다를 주장하는 거고. 좀 염려스러운 강아지들은 좀 소수일 뿐이고 그 외에 이중모 그냥 털을 가진 장모털 가진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산책은 나가도 된다. 겨울 산책은. 겨울 산책은. 실내랑은 다르다고 생각해. 날 보고 얘기 좀 해봐. 날 보고. 왜 자꾸 여기만 보고 해? 날 보고도 얘기해줘. 알았어. 밀리는 것 같은데. 자, 내가 말하지만 그래 언니 일반적인 강아지를 두고 얘기해볼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키우는 강아지 견종 중에 이중모를 가지고 있고 추위에 견딜 수 있는 이런 튼튼한 몸을 가진 견종이 몇 %나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리트리버도 이중모는 아닌데 대형견이니까 좀 감수가 잘 되는 거고, 근데 소형견인 애들 중에서 포메라니안? 이중모지. 스피츠는 중형견이지만 뭐 스피츠나 폼피츠? 이런 애들 보면 이중모지. 근데 얘네라고 추위 안 타는 거 아니야. 스피츠는 좀 추위 덜 타는 것 같아. 근데 그 외에 좀 작은 견종들은 아니란 말이야. 떨어, 치치. 이런 애들을 보면 이 털이 절대적으로 추위를 막아준다라는 볼 수는 없거든? 본인도 세겹이나 입으면서 이렇게 춥게 죽는 거는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일단 단모종이나 털이 짧은 견종일 경우에는 뭐 몸은 스웨터나 패딩이나 이런 걸로 막아줄 수는 있어, 추위를. 근데 이 털이 없는 곳, 많이 없고 짧은 곳, 귀끝, 뭐 발바닥, 뭐 꼬리 끝 이런 부분 있지. 이런 부분이 추위에 많이 노출되었을 때 혹은 강아지 춥다라고 많이 느끼게 되면 동상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그리고 심할 경우 동상이 심하게 걸리면 괴사되잖아, 피부 조직이. 근데 뭐 꼬리 끝이나 뭐 귀를 막아줄 수 있는 아이템이 요즘 많이 나오긴 하지만 뭐 모자나 이런 거 그런 것도 똑같이 신발이랑 똑같다고 생각해. 강아지가 불편하다고 느끼면 뭐 적당한 산책이 어느 기준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강아지의 추위를 그 정도로 느낀다라고 하면 차라리 즐거운 산책을 위해 혹은 즐거운 스트레스 해소 활동을 위해서는 산책 좀 겨울 산책은 좀 고려해보자. 영하 5도 고려해봐야지. 아니면 뭐 언니 같이 패딩 벗고 나가던가. 주장 끝났어? 끝났어. 나는 일단은 한파아니잖아. 우리가 저번에 어떻게 정했어? 뭐? 영하 5도? 그래. 그러니까 나는 한파가 아니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웬만큼 추위는 견딘다고 생각해. 그리고 옷을 입히면 되잖아. 우리 치치 한파 아닐 때도 추워하던데. 치치 산책 안 나가? 그래서? 나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겨울 산책 나가 안 나가? 나 아주 짧게 5분, 10분. 근데 너무 기침을 많이 해서 조마조마하면서 다니지만 대부분은 유치원에서 강아지들이랑 교류 많이 하니까 덜 나가는 편이긴 해, 확실히. 알겠어. 나도 여기까지 마무리할게. 그래? 오늘 좀 깔끔하게. 깔끔하게 가자. 자, 멍톡은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 항상 하던 게 있죠. 제 뜻과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댓글에 1번을 적어주시고요. 연정언니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2번을 적어주세요. 감사에 보답하고자 멍톡 3회차부터 댓글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 많은 분들의 메일을 회신하지 않아서 상품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멍톡 3회차, 4회차, 5회차까지 당첨되신 분들은 아래 메일 주소로 유튜브 닉네임과 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시면 상품권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사항! 댓글에 남겨놓은 메일 주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상품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업로드된 이후부터 일주일 동안 회신받습니다. 이후엔 상품 전달이 취소되니 꼭 명심해주세요. 6회차부터 당첨 여부 확인은 페이스북 탁의 고정 댓글에
자신의 아이디가 적혀 있는지 1차 확인. 내가 당첨자 명에 있다면 아래 메일 주소로 유튜브 닉네임과 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시면 상품권 전달해드릴게요. 이번에도 고정 댓글이 달린 이후 일주일 내에 패스 부탁해 이메일 주소로 회신이 없다면 상품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취소된다는 것. 댓글에 남겨놓은 메일 주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상품은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다음 토론 주제는 5살 이하 자녀와 함께 키우는 것이 좋다 아니다입니다. 앞에 놓여진 뽑기카드에는 각자 다른 의견이 적혀 있습니다. 서로 하나씩 뽑아 나온 의견으로 다음 시간까지 토론을 준비해주세요. 자, 그럼 하나씩 뽑아주세요. 난 좋다. 저는 아니다 입니다. 준비 잘 해오셔야겠죠? 네. 역시 아이랑 키우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래요? 장점 많으니까. 그런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멍톡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